안녕하세요. 오늘은 판다스를 사용한 카테고리 데이터 분석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주형 데이터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value counts로 빈도를 분석하고 상위 범주를 추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category 타입 변환으로 메모리를 최적화하고 범주의 순서를 지정하는 방법도 익힙니다. 비율 계산과 그룹화 분석, 파이트 시카카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단계별로 학습합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정해진 몇 가지 값 중 하나를 가지는 데이터입니다. 성별, 등급, 지역명처럼 분류를 나타내며 설문지의 객관식 문항과 비슷합니다.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순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열로 표현되지만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위해 숫자로 처리됩니다. 판다스 다타 프레임으로 간단한 고객 설문 데이터를 만들어 봅니다. 고객명, 만족도, 지역 3개의 열이 있습니다. 만족도는 만족, 매우 만족, 보통, 불만족 같은 값을 가집니다.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값을 가집니다. dtypes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면 기본적으로 object 타입으로 저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object 타입은 일반 문자열로 취급되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연산도 비효율적입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순서형과 명목형으로 구분됩니다. 순서형 데이터는 매우 만족이 만족보다 크고 만족이 보통보다 큰 것처럼 크기 비교가 가능합니다. 학년, 등급, 만족도가 순서 형태입니다. 명목형 데이터는 서울, 부산, 대구처럼 순서가 없는 범주입니다. 지역, 성별, 혈액형이 명목형 데이터입니다. object 타입보다 category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이 메모리와 속도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value counts 메서드는 범주형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각 값이 몇 판 하는지 세어주며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마치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것처럼 각 범주가 몇 번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5명의 응답 데이터에서 values를 실행하는 예제입니다. 만족도 열에서 value counts를 호출하면 만족이 8번으로 가장 많고 보통이 3번, 매우 만족이 2번,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각각 1번씩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빈도가 높은 순서로 자동 정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응답이 가장 많은지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Value Counts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Normalize True 옵션을 사용하면 빈도 대신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응답 중 만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0.5333이라면 약 53.4%를 의미합니다. Drop Not False 옵션으로 결집값도 집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무응답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Sort False 옵션으로 빈도순 정렬을 하지 않고 원본 순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범주가 수백 개일 수 있습니다. 상품 카테고리가 500개라면 전체를 다 보여주면 보고서가 너무 길어집니다. Head 메서드로 상위 N개만 추출하면 핵심 정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Tail 메서드로 하위 N개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파레토 원칙에 따르면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 범주를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상품 카테고리 데이터에서 value counts로 빈도를 계산하고 head로 상위 3개를 추출합니다. 전자기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의류, 식품입니다. 상위 3개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값들은 API와 램다 함수로 기타로 묶어서 새로운 열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기기, 의류, 식품, 기타 4개의 범주만 남게 되어 보고서가 깔끔해집니다.
핵심 카테고리에 집중하면서도 전체 데이터를 놓치지 않습니다. Object 타입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연산이 느립니다. Category 타입으로 변환하면 메모리 사용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정렬이나 그룹화 같은 연산 속도도 빨라집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때는 Category 타입 변환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문자열이 반복될수록 메모리 절약 효과가 커집니다. 범주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서 나중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00행의 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합니다. 변환 전에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저장되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S 타입 비율로 만족도와 지역열을 Category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변환 후 Memory Usage로 다시 확인하면 메모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클수록 같은 값이 많이 반복될수록 효과가 더 큽니다. 수십만 행, 수백만 행을 다루는 실무에서는 이 최적화가 프로그램의 성능을 크게 좌우합니다. Category 타입의 원리를 이해하면 왜 메모리가 절약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Category 타입은 만족, 매우 만족, 보통 같은 문자열을 매번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문자열에 0, 1, 2 같은 정수 코드를 부여합니다. 데이터에는 정수 코드만 저장하고 원본 문자열은 단 한 번만 저장합니다. 마치 도서관의 책 번호표처럼 작동합니다. 서울이라는 문자열이 1만 번 나타나도 Category 타입에서는 서울을 한 번만 저장하고 정수 코드 1만 개만 저장하면 됩니다. 정수 비교가 문자열 비교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연산 속도도 향상됩니다. 순서형 범주 데이터는 ordered true로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Categorical type를 사용하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순서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정하면 정렬이 의미 있게 동작합니다. 만족도 기준으로 sort values를 하면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만족 이상만 필터링하는 비교 연산도 가능해집니다.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에서는 반드시 ordered를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족도의 순서를 지정하는 코드입니다. Categorical type 비율로 카테고리 순서를 정의하고 ordered를 true로 설정합니다. as type 비율로 이 타입을 만족도 열에 적용합니다. 이제 sort values로 정렬하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순서로 정렬됩니다. 만족 이상만 필터링하려면 만족도가 만족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런 비교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빈도보다 비율이 더 직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Value counts의 normalize true 옵션으로 각 범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오므로 100을 곱하면 %가 됩니다. round 함수로 소수점 자리를 조정하여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족이 8명이고 전체가 15명이면 비율은 0.533%로는 53.1%입니다. 15명의 만족도 데이터에서 비율을 계산하는 예제입니다. Normalize true로 value counts를 호출하면 0과 1 사이의 비율이 나옵니다. 만족이 0.533, 보통이 0.02, 매우 만족이 0.133 같은 형태입니다. 이 값에 100을 곱하고 라운드로 소수점 첫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50.3%, 20%, 13.8%처럼 보기 좋은 퍼센트 값이 됩니다. 보고서나 대시보드에 표시할 때 비율이나 퍼센트가 빈도보다 훨씬 직관적입니다. 그룹 by와 value counts를 조합하면 그룹별 범주 분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만족도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연령대별로 구매 카테고리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그룹 내에서 범주의 빈도를 계산하므로 다차원 분석이 가능합니다. Normalize true를 함께 사용하면 그룹별 비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 응답자 중 몇 %가 만족했는지, 부산 응답자는 어떤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만족도 데이터에서 그룹별 분포를 분석합니다. 그룹 B로 지역을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만족도에 대해 value counts를 실행합니다. 서울 응답자 5명 중 만족이 3명, 보통이 1명, 불만족이 1명입니다. 부산은 매우 만족이 2명, 대구는 만족 1명과 불만족 1명입니다. normalize true를 추가하면 서울에서 만족이 60% 보통이 20% 같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지역별로 만족도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value counts 결과를 파이 차트로 그리면 범주별 비율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plot by pie 메서드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원형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autopsy 옵션으로 각 조각의 퍼센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start angle로 시작 각도를 조정하고 fig size로 차트 크기를 설정합니다. 색상과 레이블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서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데이터에서 파이 차트를 그리는 예제입니다. value counts로 빈도를 계산한 후 plot dump i를 호출합니다. autopsy를 3.1%%로 설정하면 각 조각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퍼센트 표시됩니다. start angle 90으로 하면 12시 방향부터 시작합니다. 만족 53.3%, 보통 2%, 매우 만족 10.3% 등이 원형 차트로 됩니다. 이 레이블을 빈 문자열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레이블이 제거됩니다. 실전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회사에서는 상품 카테고리별 판매량을 분석하여 재고 관리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value counts로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많이 팔리는지 파악합니다. 파레토 법칙에 따라 상위 20% 카테고리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위 카테고리에 집중하면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재고를 최적화하고 추천 시스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불만 유형별 접수 건수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배송 지연, 상품 불량, 환불 문제 등 다양한 불만 유형이 있습니다. value counts로 어떤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지 파악합니다. 상위 5개 불만 유형이 전체 불만의 70%를 차지한다면 이 5가지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면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하루에 수백만 건의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검색어의 종류가 수십만 개에 달하지만 모든 검색어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value counts로 빈도를 계산하고 헤드로 상위 100개만 추출하여 트렌드를 파악합니다. 나머지는 롱테일 검색어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합니다. 상위 검색어는 메인 컨텐츠와 광고에 활용하고 롱테일 검색어는 SEO 최적화에 활용하는 식으로 전략을 달리합니다. 지금까지 판다스를 사용한 카테고리 데이터 분석 완벽 가이드를 학습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의 개념부터 value counts, 상위 추출, category 타입 변환, 순서 지정, 비율 계산, 그룹화 분석, 시각화까지 실전 기법을 모두 익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용량 범주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